세계의 범죄사를 들여다보면 여성이 살인을 저질렀던 경우는 아주 드물다. 하지만 질투나 복수, 탐욕 혹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1923년) 런던 사보이 호텔의 최고급 객실에 투숙한 부부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두 사람의 객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마가리트 파미는 부유한 이집트의 왕자인 남편에게서 잦은 폭력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다. 런던 경시청의 알프레드 그로스 형사가 현장으로 출동해 그녀를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재판에서 런던 최고의 변호사인 에드워드 마셜 홀경이 그녀의 변호를 맡았다. 그리고 남편인 알리 카멜 파미 베이 왕자가 그녀를 심하게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결국 배심원단은 정당 방위를 인정했고 그녀는 석방됐다. 고향인 파리로 돌아간 파미 부인은 1971년에 사망했다. 오늘은 세계적인 여자 살인범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악명 높은 은행 강도단을 이끌고 강도와 납치를 일삼았다. 두 번째 주인공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 5명을 독살했다. 세 번째 주인공은 공범자와 함께 곡괭이로 2명을 잔혹하게 살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939년 1월 아서 바크는 종신형으로 알카트라즈 교도소에 투옥 중이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황량한 섬에 자리 잡은 알카트라즈 형무소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하지만 머리가 아주 비상했던 바커는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4명의 죄수와 함께 교도소를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은 파위투성이인 해안을 내려가던 중에 발각되고 만다. 즉시 경비병들의 총알이 쏟아졌다. 바커가 머리와 다리에 총상을 입자 모두 탈옥을 포기했다. 다음 날 바커는 탈옥을 시도한 건 멍청한 짓이었다며 숨을 거둔다. 아서 바커는 20년 동안 미국 전역을 누비며 강도와 살인을 일삼던 악명 높은 갱단의 일원이었다. 그의 세 형제들이 소속됐던 갱단을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마 바커로 알려진 그의 어머니 케이티였다. 마 바커는 미주리의 한 외딴 농가를 아지트로 이 갱단을 이끌었다. 1931년부터 2년 동안 바커 갱단은 미 중서부 지역의 은행을 10여 군데나 강탈했다. 그들은 50만 달러 이상을 훔쳤고 방해가 되는 인물은 누구든 무자비하게 사살했다. 바커 갱단의 일원이 체포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을 뿐 아니라 체포된 경우에도 교도소를 아주 쉽게 탈옥했다. 은행은 이들을 생포하거나 사살하는 사람에게 5,000달러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1872년에 태어난 마바커는 직업도 없이 빈손으로 떠도는 불황자와 결혼을 한다. 그녀는 아들 4명을 낳아 직접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갔다.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동경했던 그녀는 1892년 돌턴 갱단이 은행을 털다 사살되자 실망하기도 했다. 그녀의 아들들은 잔혹한 범죄자들과 교류하며 성장했는데 동료 죄수들은 추록한 후에 그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
1922년 그녀의 두 아들 프레드와 아서는 무장 강도죄로 장기간 복역 중이었다. 이들의 형인 로이드 역시 우체국을 털다 경비를 상해한 죄로 복역하고 있었다. 1916년 바커의 아들 가운데 당시 유일하게 자유의 몸이었던 허먼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궁지에 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1931년 3월엔 프레드가 동성애 애인인 엘빈 카피스와 함께 가석방된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중서부 지역에서 강도와 살인 행각을 벌였다. 범죄가 일상생활이나 다름없었던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은행 강도짓까지 시작했다. 1932년 10월 가석방된 아서 역시 곧바로 범죄에 손을 대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커 갱단은 1933년 6월부터 부자들을 납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양조회사를 윌리엄 햄이었다. 햄은 회사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납치됐는데 다음날 그의 가족은 1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받게 된다. 그의 가족은 지시대로 돈을 도로변에 놓아뒀다. 햄은 몇 시간 후 눈이 가려진 채 한 농가에서 풀려났는데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국 전역이 떠들썩해졌다. 마바커는 이때 납치가 훌륭한 돈벌이가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이들의 다음 희생자는 은행가인 에드워드 브레머였다. 브레머는 8살 된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던 도중 바커 갱단의 습격을 받는다. 바커 갱단은 20만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브레머를 죽이겠다고 그의 가족을 협박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돈이 건네졌다. 하지만 3주 동안이나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브레머는 경찰에게 그들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자 바커 일행은 시카고로 달아나 나중에 만날 약속을 하고 흩어진다. 하지만 아서는 곧바로 체포된다. 경찰은 그가 지니고 있던 지도에서 플로리다에 위치한 마바커의 은신처를 알아냈다. 1935년 1월 16일 중무장한 FBI 요원들이 한 외딴 주택을 포위했다. 치열한 총격전은 무려 1시간이나 계속됐다. 마바커와 프레드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총알이 박힌 두 사람의 사체가 사람들에게 공개됐다. 잔혹한 여성 살인마의 범죄 행각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50년) 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한 할머니가 감옥에서 뜨개질을 하며 미국에서 여성으론 최초로 독극물 주사 방법으로 사형을 받게 될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1978년 12월 45살 된 벨마 바필드는 약혼자를 비서로 독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는다. 그 후 그녀는 같은 방법으로 4사람을 더 독살했다고 자백하는데 희생자 중엔 그녀의 어머니도 포함돼 있었다. 바필드는 문서 위조로 사기친 것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지만 가족 누구도 의심을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희생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까지 했다. 벨마 바필드는 1932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생했는데 9남매 가운데 둘째로 자랐다. 조용한 농장에서 자란 그녀는 자유를 동경했다. 17살 때 그녀는 토마스 버크와 결혼을 했는데 1969년 남편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침대에 불이 나면서 숨을 거두고 만다. 물론 당시엔 사고로 간주됐지만 그가 혹시 바필드의 첫 번째 희생자는 아니었을까? 2년 후
그녀는 제닝스 바필드와 재혼했는데 그 역시 6개월 만에 사망했다. 1974년 벨마 바필드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어머니에게 다량의 살충제를 먹인다. 그렇게 해서 그녀의 어머니도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1977년엔 84살 된 돌리 에드워즈 부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숨졌는데 부인의 가정부가 바로 바필드였다. 그 후 바필드는 80살 된 존 리와 함께 살았는데 그 역시 1977년 6월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고 만다. 친척들은 건강했던 존 리가 숨을 거두자 충격을 받는다. 78년엔 바필드의 약혼자인 스튜어트 테일러가 숨을 거둔다. 하지만 부검 결과 비소가 검출돼 바필드가 구속된다. 바필드의 재판은 1978년 11월에 시작됐다. 일주일 만에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은 그녀는 교도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그녀는 항소를 계속했고 그동안 기독교인으로 변모한다. I have a lot of care. I'm sensitive to people's needs. I just love to reach out and try to help somebody because I know what it is to hurt. 바필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검찰 측을 지휘한 조 프리먼 브릿 검사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She may look like a sweet little old grandmother, but she is a cold-blooded, deliberate murderess who horribly murdered 5 human beings over a 6-year period and did it with full knowledge of what she was doing. 사형이 집행되길 기다리는 6년 동안 바필드는 20차례 이상 항소했다. 하지만 그녀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녀는 미국 여성으론 처음으로 독극물 주사 방법으로 사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바필드의 사형 집행 여부는 제임스 헌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는 찬반 집단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야만 했다. And I will hear from the victims and their victims' families just as much as those people who want clemency. Then after I've heard from everybody and studied any application I receive, then I'll make a decision promptly and I will make it without any hesitation. 하지만 바필드의 마지막 희망은 무너지고 1984년 11월 2일 사형 집행이 확정된다. 그리고 그녀는 가스가 아닌 독극물을 선택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중앙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다. I only ask for, the strength for today. I don't really reach out and live way out, away for a couple of weeks, I know it's coming. I'm just asking for strength whenever. 바필드의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오자 교도소 밖엔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새벽 2시 10분 그녀가 숨을 거뒀다는 공식 발표가 있은 후 그녀의 시신이 교도소 밖으로 옮겨진다. 그녀가 독살했던 희생자들과 달리 그녀는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 14년 후 또 다른 살인범이 사형실에 도착한다. 1863년 이후 텍사스에서 사형당하는 최초의 여성 살인범이었다. 1983년 6월 휴스턴 26살의 제리 딘과 32살의 데보라 손튼의 사체가 아파트에서 실려 나온다. 두 사람 모두 곡괭이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됐고 데보라의 가슴엔 여전히 곡괭이가 박힌 상태였다. 한 달 뒤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23살의 칼라 페이 터커와 38살의 다니엘 게럿을 체포했다. 당시 터커의 살해 동기에 대해 담당 검사조차 큰 충격을 받았다. Well, the witness testified to the jury that
it was sexual pleasure. 1984년 4월 터커는 유죄를 인정받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게럿도 사형이 선고됐지만 그 전에 병으로 사망했다. 휴스턴에서 태어난 칼라 페이 터커는 7살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도 쫓겨나 매춘부가 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걷게 된다. 그리고 게럿과 함께 제리딘의 오토바이를 훔치려던 중에 잔혹한 살인까지 하게 된 것이다. 사건 담당 형사는 당시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It was probably one of the most heinous crimes that I remember in the history of the Houston Police Department. 터커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 14년 동안이나 항소를 계속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 Today we're going to have special prayer again for Carla. Carla's going to have another miracle in her life, and we want to see her live to tell it. 터커가 깊이 반성했다 하더라도 그녀가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 Carla has admitted what she did. She knows the magnitude of the crime. She believes, I believe, that the punishment she received was a just punishment. 1987년 12월 미국 대법원은 그녀의 항소를 기각했고 사형 집행에 대해 텍사스의 주지사인 조지 부시는 이렇게 발표했다. In our state of Texas, the Partisan Parole Board decides whether someone gets executed or not. They can make a recommendation to me, and I can accept their recommendation. 1998년 1월 텍사스주 사면위원회는 종신형으로 감형해달라는 터커의 단언을 거절했다. I myself have absolute no quarrel with the decision to deny Ms. Tucker's requests on all fronts this morning. 사면이 거절된 데 대해 터커의 변호인은 이렇게 논평했다. She's upbeat. She knows there's 4 or 5 legal balls in the air. Her faith in the Lord has not been disturbed one iota. 하지만 터커는 마지막 용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다. The world per se may not believe I deserve forgiveness, but God says He's forgiven me because I did repent and I turned away from what I did and I gave my life to Him. 결국 그녀의 사형 집행이 2월 3일 헌츠빌 교도소로 확정된다. 집행 당일 교도소 주변에 사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하기 위해 200여 명의 취재진도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Why should a woman receive any different treatment than a man? She has committed the same crime that men have committed, and she deserves the punishment that is the state law in Texas. 대법원도 감형을 원하는 터커의 마지막 탄원을 거절했다. 현장에 도착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시 30분이 되자 터커가 사형 집행실로 옮겨져 침대 위에 눕혀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에 사죄를 하고 몇 분이 지났을 때 숨을 거둔다. 그럼 그녀의 사형 집행에 대한 당시의 공식 발표를 들어보자. Carla Faye Tucker has been executed by lethal injection for the crime of capital murder. She was pronounced dead at 6:45 p.m., 8 minutes after the lethal drugs were administered. 사형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터커의 지지자들까지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가 마침내 안식을 찾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희생자의 유가족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드러냈다. She finally said my wife's name. Took her 15 years to do it. She said it on her deathbed because she knew if she did not say that, I know the Lord wouldn't take her in at all.
사형 집행 후 이틀 뒤 터커의 장례식이 열렸다. 그녀를 체포했던 모셔 형사도 장례식에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드물지만 살인자가 된 여성들도 찾아볼 수 있다. 마가리트 파미는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고, 마바커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아들들을 데리고 은행을 털며 아이들까지 유괴했다. 헬마 바필드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포함해 무려 5명을 독살했다. 그리고 칼라 페이 터커는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 곡괭이로 2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했다.